정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죠. 한동훈은 그 타이밍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10차 변론 기일이죠. 아직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의 상황들을 점쳐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재명의 발언을 다루는 언론들이 많고 또 한동훈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을 방해하고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때 보수 진영의 아이콘이자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한동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죠.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정의로운 검사의 상징, 조선제일검, 윤석열 대통령을 이을 차기 대권 주자로도 부각이 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의 1등 공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제거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인민이 먼저다도 아니고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게 뭐 국민의 먼저다 이런 건 주로 좌파 진영에서 하는 뭐 책들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좌파 인사들이 주로 출간하는 출판소에서 이 한동훈의 책이 출간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간된 시점도 실로 절묘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정에 서는 시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되는 이 시점,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을 강조하고 들춰내기 위해서 책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의 결집이 절실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대신 정면으로 칼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수 진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좌쪽으로 살짝 옮겨 놓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로 한동훈은 저쪽 진영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의 선택, 정치적 배신의 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책에서 다루는 건 오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결코 플러스 되는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탄핵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 명단이 떴는데요.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요.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선동, 권영세.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이 문형배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 이 언론들 앞에서 압박을 하는 건 다 가식이었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죠. 김상욱 나왔습니다.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그럼 그렇죠. 김태호, 김형동. 그렇습니다. 박정훈도 있고요.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조경태, 조정훈, 주호영, 한지아. 여기 배현진은 빠졌네요. 굳이 여기에 뭔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권력의 풍향계처럼 냄새를 맡은 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이 먼저랍니다. 정치 복귀를 시사했는데요. 이 안의 내용은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타격감을 주는 내용들만 주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다음 날에 만나서 나눈 대화도 담았었는데요.
국회 해산할 수도 있는데 국회 해산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헌법에 없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언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내란죄를 저백한 겁니다. 본인의 말에 정당성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판매를 시작하는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 이 한동훈의 길을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딸들이 동원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이었다라는 쪽지가 확인됐으니까 여기서 매치가 되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다, 비상계몽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작자는 뭐라고 하냐면, 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오후 10시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라는 취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맘먹었으면 주중에 안 하죠. 주말에 했겠죠. 의원들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의원들 다 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주중에 했다라는 것도 이렇게 한동훈이 얘기할 것 같은 반박할 내용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요. 한동훈이 비상계엄 발동 직후에 휴대폰을 끄고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여의도 가던 중에 여권의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 안 되게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언지를 받았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약간 김어준 같은 느낌이죠. 국회 나와가지고 눈 실 풀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쪽에서 이제 언지를 받았는데, 제보를 받았는데 체포조 얘기하고 암살조 얘기하고 미군 사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누군지 밝히지 못하고 여권 관계자 누구 정말 자신 있다, 내가 말이 맞다라고 하면 실명을 까야죠. 실명을 까야 되는데 실명 안 깝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 있었던 내용을 또 풀어냈습니다. 이제 한동훈과 이야기는요 다 까발려진다 생각하고 각오하고 한동훈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 20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 제대로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왼수는 용서하고 데리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요, 배신자는 용서하고 데리고 못 삽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거부하는 건 이 배신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국민들이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 안에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고령 제1호에 제일 앞머리에 국회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해서 또 빡 돌아가지고 콧구멍 벌렁벌렁 거린다라는 거죠. 이 문구 하나로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회를 봉쇄한다는 거, 그게 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죠. 이 곽종근의 증언이 오염됐다, 이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가 있었다, 가스라이팅 당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김현태 707 단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이 한동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 내용에서 보면 검사 이력이 빠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는 한동훈의 이미지를 정치인 한동훈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검사 이력을 뺀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지금 쉰이 조금 넘었죠. 검사 이력 21년을 빼고 나면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정치 이력이 뭐가 있어서요? 아따 그 비대위 한 게 그렇게 화려합니까?
그 비대위 말아먹은 게 화려하답니까? 당대표직 수행한 게 화려하답니까? 무슨 정치인 한동훈을 부각한다라는 건지 정말 웃을 일인데요. 피신을 알려준 자 실명으로 밝혀야죠. 어영부영 돈벌이 하려고 책 만든 거 아니라면요. 역사적으로 사료 있게 설명으로 기술을 해야죠. 어영부영 이렇게 뭔가 뭐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 이건 한동훈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과연 이 책을 출간하면서 노리는 게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수렁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면 뭐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한때 가장 강력한 연대 속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죠. 그런데 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등을 돌리는 것, 이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배신자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엄동설원의 거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탄핵이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받는 사안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건데요. 한동훈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대신 보수 진영을 보호하는 대신 보수 진영 내부로 침투해서 균열을 가하는 역할을 지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정치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밀어주고 땡겨주고 참고 기다리는 게 사실 정치적 연대의 기본이죠. 그런데 한동훈은 못 참습니다. 안 참습니다. 두 번째죠. 비대위원장에서 갑자기 들썩들썩 당대표 나오면서 지금 2달 만에 또 기어 나온 겁니다. 12월 16일에 당대표 사퇴하고 떠났죠. 2달 조금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단칼에 내치고 2달 만에 나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불편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타이밍을 지대로 알고 나왔다로밖에 저는 볼 수 없는데요. 대통령이 가장 힘든 순간에 지금 보수 세력이 가장 분열하기 쉬운 이 순간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할 건데 이게 단순한 정치적 기획이다라고 하면 그냥 배신의 컨셉을 잡은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을 향해서 자신을 키워준 주군을 향해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건 결국 정치 생명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죠. 한동훈은 그 타이밍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효 TV였습니다.